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도 구독자분의 질문에 한번 응답을 해볼게요. 제 영상의 댓글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H1B를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면 신청 시점으로부터 얼마나 있어 영주권이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의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특히 영주권 관련 문제는요, 제가 영주권 관련해서 전문 이민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의 내용을 어떤 법률적인 어떤 이민법에 대한 어떤 자문을 구하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 안 되고요. 그냥 어떤 한 인간의 경험담과 썰을 듣는 어떤 스토리를 듣는다는 관점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지인들의 얘기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생각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H1B가 뭔지는 아시죠? 일단 유학생의 관점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한국인 유학생이 미국의 F1 비자로 유학을 오죠. 그 다음에 제 채널이 대학원 유학을 다루는 만큼 석사나 박사를 마친 후에 미국에서 잡을 잡으려면 이제 F1 비자를 바꿔야 돼요. F1 비자는 학생 신분용으로만 쓰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취업을 하려면 미국의 기업에서 H1B라는 취업 비자를 스폰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일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회사에서 H1B를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 회사를 다녀야죠. 근데 그 회사를 퇴사하거나 그 회사에서 뭐 해고당하거나 하면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서포트가 중요하죠. 영주권이 있어야, 영주권이 있게 되면 미국에서 미국 내국인들과 동일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이 없어도 실직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머무를 수가 있죠. 영주권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롱텀을 있으려면.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기업에서 H1B 서포트까지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을 본인 회사에 직원으로 데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영주권 서포트는 달라요. 회사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영주권을 서포트 해주는 걸 적극적으로 도와줄 이유는 딱히 없어요. 왜냐면 영주권을 서포트 해주잖아요. 영주권을 따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다른 회사로 쉽게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영주권 서포트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영주권을 쿨하게 도와주는 회사도 있는데 그런 회사들은 정말 미국의 톱티어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H1B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고 싶으면 정말 좋은 회사를 목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톱티어의 기업들, 그런 회사들은 직원이 영주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그 회사를 퇴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회사가 너무 좋고 연봉도 좋고 복지도 좋고 그 회사에서 커리어도 좋기 때문에 영주권 서포트 해주면 그 회사에 계속 다닙니다. 그런 회사들은 영주권 서포트를 딜레이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B급의 회사들이죠. B급의 회사들은 영주권 서포트가 정말 세워라 내워라 딜레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이거를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회사 경영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B급의 쏘쏘한 미국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다 좋은 회사 가려고 그러지. 그러면 꼬시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회사가 영주권 서포트 해줄게 라고 꼬셔야겠죠. 외국인들을. 외국인들 왔어요. 그럼 영주권을 빨리빨리 처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영주권 받자마자 다른 회사로 이직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해줄 이유가 없어요. B급의 회사에선. 그렇기 때문에 H1B를 통해서 영주권을 회사에서 받고 싶으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정말 톱티어 회사들을 목표로 미국에 남는 플랜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가 미국의 정말 톱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굉장히 빨리 영주권을 처리해 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듣기로 뭐 한 2-3년 안에 영주권이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 영주권
영주권 변호사와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해서 영주권을 최종 받기까지 일사천리로 딜레이 없이 진행된다면 한 1년이면은 영주권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딜레이 되고 뭐 내부 사정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 제 친구는 2, 3년 걸린 건데 사실 그거 되게 빨리 받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는 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영주권 받는데 막 5년, 6년, 7년 뭐 이렇게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계속 딜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H1B만 계속 유지한 채로 영주권이 계속 딜레이 되는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마음고생이 있을 거를 좀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하면 영주권에 대한 어떤 마음고생을 꽤 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회사가 B급이고 소소한 회사일수록 이런 마음고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제 친구가 미국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은 미국에서 박사를 따고 미국에서 취업이 안 돼가지고 한국에 귀국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좀 오래 살고 미국에서 공부를 좀 오래 한 사람들은 이 미국식 어떤 뭐랄까 널널한 삶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이공계랑 한국 이공계랑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미국은요 이공계가 보통 뭐 대부분 회사든 뭐 연구소든 뭐 대학원이든 아침 한 9시 정도까지 출근하고 저녁 5시 전에는 다 퇴근을 해요. 보통 4시 반 정도에 퇴근하고 토요일, 일요일 일 안 하고 명절 다 쉬고 그리고 업무 강도도 한국에 비하면 낮죠. 한국처럼 막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되게 많이 시키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좀 오래 산 사람들은 한국 가면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친구도 미국에 너무 돌아오고 싶은데 본인 능력이 안 되니까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가 되게 시골에 미국의 되게 시골에 농사를 짓는 걸 많이 하는 동네인데 뭐 거기에 회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그 시골에 정말 깡촌에 영주권을 준다 하길래 덥석 거기에 가버렸어요. 근데 영주권 처리가 되게 딜레이 돼가지고 그 시골 깡촌에 정말 무슨 숲속에 뭐 이렇게 사람 몇 명 안 사는 그런 작은 도시가 있는 그런 도시에서 6년을 매여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그 친구가 잘 풀려가지고 지금은 좀 대도시로 나와 있긴 한데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탐나서 덥석 막 아무 회사나 B급의 회사를 가시면은 그 회사에서 영주권을 딜레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시골에 정말 오지에서 막 몇 년씩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서포트를 받고 싶다 그러면 톱티어 대기업 뭐 적어도 업계에서 랭킹 한 5위 안에 드는 톱티어 대기업을 가겠다는 마인드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정말 중소기업 같은 데서 영주권 해준다, 정말 소기업 같은 데서 영주권 해준다 하면은 안 받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되게 고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저도 박사 마치고 미국 대기업에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정말 소기업에서 영주권 해준다고 하는 회사가 그런 데밖에 붙은 데가 없었어요. 근데 뭐 제시하는 조건을 보니까 낮에는 출근 안 하고 밤 12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잘 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뭔가 이제 연구시설이나 뭐 엔지니어링 시설을 24시간 돌려야 되는데 낮 근무자가 퇴근하고 밤에 하는 정말 3D 포지션이 있더라고요. 정말 하기 싫은 거. 그런 거를 정말 몇 년을 해야 영주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봉도 정말 쥐꼬리만큼 작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뭐 노예 생활하러 미국에 온 거 아니거든요. 저 미국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미국에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노했어요. 노하고 그냥 한국 대기업으로 그냥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대기업 다니면서 보너스 받는 거 모아가지고 강남에 가시면 이민 변호사들이 미국 이민 변호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NIW 영주권이라는 제도로 제가 제 돈 한 1,000만 원 내고 변호사 선임해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미국 왔고 그래서 미국에서 자리 잡았고 미국 대기업에서 뭐 한 13만 5천 불 정도 뭐 그 정도 언저리의 연봉에 받고 미국 대기업 생활하다가 지금은 미국 대기업 뭐 이직을 해가지고 되게 좋은 데로 이직을 해서 지금 제 연봉은 25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영주권 서포트 하느라 썼던 1,000만 원에 비하면 제 지금 연봉이 25만 불이니까 환율로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1,000만 원 쓴 거 별거 아니에요. 인생 길게 보면. 하지만 제가 처음 그 1,000만 원 쓰던 시점은 제가 박사 마치고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돈이 정말 없어서 그때는 정말 큰 돈이었는데 시간 돌아보면 인생 길게 보면 그거 뭐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 F1 유학생으로 박사를 뭐 석사를 마치신 분들은 미국의 톱티어 대기업을 노려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영주권 해준다 하면 보통 그런 회사들은 회사 이미지 관리를 잘 하고 뭐 영주권 가지고 뭐 이렇게 외국인들 노예 만든다 뭐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명예를 생각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잘 해준다고요. 그런데 가시고요. 그런데 안 됐다 하시면 미국에 정말 조그마한 회사 갈 바에는 저처럼 한국 그냥 들어오셔서 한국 대기업 다니세요. 그러다가 보너스 나오면 그거 모아가지고 강남 가시면 이민 변호사들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NIW 영주권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는 이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뭐 여기 어딘가에 링크가 걸리지 않을까 잘 보세요. 이 뒤쪽에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영주권을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하는 거는 사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미국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 받고 싶다 그러면 정말 톱티어 대기업에서 받든지 아니면 정말 톱티어 대학교 있잖아요. 그런 데서 뭐 포닥 하시면서 뭐 H1B를 받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름 있고 이미지 깔끔하고 그런 데서 영주권 받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시골에 있는 막 조그만한 회사 가서 막 영주권 받겠다고 몇 년간 노예 생활 하느니 그냥 한국 돌아오셔서 대기업 다니시면서 계시다가 NIW 영주권 그걸로 영주권 만들어서 미국 다시 컴백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스토리죠. 한번 제가 어떻게 돌아왔는지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봐보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